자, 오늘은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현대 한국 사회의 좀 깊숙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숫자 0.7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런데 이 숫자 하나에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실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그 너머까지 그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바로 교육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남녀가 거의 평등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이 아주 약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의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전공 선택에서부터 이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교육 계열은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로 공학 계열은 남학생이 훨씬 많죠. 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드디어 사회로 나옵니다. 과연 이들의 경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월 평균 임금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경제적 격차의 시작점인 거죠. 이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31.2%에 달합니다. OECD,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 격차는 단순히 임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력의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즉 관리자급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이제 시선을 사무실 밖, 바로 가정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이 결혼을 점점 더 늦게 한다는 겁니다. 1990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6년 이상 늦춰졌어요. 이건 곧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린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0명 중 거의 7명은 가사는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4명 중 1명 이상은 가사를 아내가 주로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유명한 M자형 곡선입니다. 보시면 20대 후반에 고용률이 정점을 찍었다가 30대에 뚝 떨어지죠. 그리고 40대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출산과 육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게 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에서 시작된 서로 다른 길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고 하죠. 실제로 기대 수명은 5.7년 더 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건강 수명,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데요. 놀랍게도 이 건강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65.8세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평생에 걸친 소득과 경력의 차이는 결국 노년의 경제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성 노인의 7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남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정부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숫자들은 단순히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스냅샷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숫자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